지금처럼 부자가 되기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머리도 써야 했고 자금도 필요했고 엄청나게 힘든 노력도 들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자본을 모으고 투자자 앞에서 일일이 설명하는 쇼도 해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비트코인 하나만 사면 끝입니다. 그걸로 다 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한 개당 1300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믿고 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은 10만 달러에 그 코인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광 사업 같은 데서든 아니면 아마존 같은 일반 기업에 투자할 때든 경영진이 실수하거나 망칠 가능성이 항상 있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수학적 프로토콜이 이미 거의 90만 개의 블록과 16년에 걸쳐 검증되었기 때문에 망가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예술가이거나 다른 분야의 기술을 가진 분이라면 굳이 복잡하게 재무상담사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비트코인에 돈을 넣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매년 가치가 오르는 걸 보면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점은 비트코인은 금융 시스템을 평평하게 만드는 엄청난 균형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월가와 그 수많은 금융 천재들을 앞지를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놀라워요. 저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나왔는데 그곳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했어요. 얘들아, 이건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혁신적인 통화 시스템의 발전이야. 그런데도 그 학교 학생들 중에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비트코인 클럽이 있긴 한데 고작 3명밖에 없더군요. 제가 그 책을 학장에게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흥미로운 책이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이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엄청난 변화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위에서부터 내려온 변화가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온 혁신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시작된 일이고 이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똑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하버드에 가려면 똑똑해야 하고 네, 저는 그들과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제 동기들 몇몇을 봤는데요. 제가 그들과 반대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하버드에 들어가려면 서류상으로 공식적으로 똑똑해야 하죠. 어쨌든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이점이에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모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 나도 더 갖고 싶어. 더 많이 샀어야 했어. 저도 2014년에 몇 개 정도만 샀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더 샀어야 했다고 느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매수하긴 했지만요. 그때는 비트코인 하나에 300달러 정도였어요. 지금 보면 정말 싸게 느껴지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사람들,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잠깐만, 너 비트코인을 한 개 전체로 갖고 있었다고?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약 4,500만 5천만 명 정도 200만장자가 있다고 해요. 사실 이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뿐입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분실됐거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에 묶여서 유통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즉 세상의 모든 100만장자가 한 사람당 하나씩도 소유할 수 없는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균등하게 나눠도 한 사람당 반 개밖에 못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고르게 분배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 한 개를 갖고 있다면 이 흐름이 전개되는 동안 거의 확실하게 100만장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단순한 100만장자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 똑똑할 필요 없어요.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충분히 똑똑해서 팔지 않을 줄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명 실수를 많이 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2배 정도 수익이 나면 아, 이익 났다. 지금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걸 계속 들고 가는 것, 인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비트코인을 팔아서 휴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건 네가 인생에서 가게 될 가장 비싼 휴가가 될 거야. 네, 저도 만난 적 있어요. 2010년, 2011년쯤에 애플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던 사람들이요. 그중 어떤 친구들은 1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고 가격이 2달러까지 갔을 때 그걸 전부 팔아서 2만 달러짜리 차를 샀어요. 그땐 애들이 있었고 차가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 그 1만 비트코인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쯤이면 억만장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 이런 자산은 역사상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이 그걸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책의 일부는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를 다루고
이분은 매우 희망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읽혀보며 테스트했어요. 제 아내는 금융 쪽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녀는 작가예요. 제가 이해되냐고 물었더니 응, 이해는 되는데 더 쉽게 써야 할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제 책에 회의주의라는 장이 있는데 그 챕터에서 저는 비트코인이 기술 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어요. 디지털이면서 변경 불가능하고 희소성을 가진 기술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모두 감전될 거라고 걱정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전기나 자동차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모두가 의심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그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보면 비트코인은 정말 중요한 발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미래의 화폐를 대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제 아이들과 손주들은 가격을 사토시로 매길 것이고 달러는 로마 시대의 은화 데나리우스처럼 옛날 화폐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꽤 강한 확신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걸 공부해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요. 저희는 어떤 투자 권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육 플랫폼일 뿐이에요. 추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하는 한 가지 실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비트코인에 넣으라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매우 변동성이 큽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하지만 크게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해봐라고 말할 때는 넣는 돈 50%가 손실이 나도 견딜 수 있는 금액으로 해라 라고 말하죠. 저는 그런 50% 급락을 5번이나 겪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후마다 더 높은 고점을 찍는 걸 봐왔기 때문에 그 조정 기간에 오히려 더 매수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때 더 샀어야 했는데 말이죠. 정확히요. 비트코인이 15,000달러였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때 저도 더 사긴 했죠. 근데 문제는 더 사고 싶어도 팔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떤 투자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기지 않아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 누가 추천해서 아무 생각 없이 비트코인을 사기만 하면 가격이 흔들릴 때 결국 겁이 나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읽어야 하고 다른 좋은 책들도 함께 읽어야 해요. 비트코인 스탠다드 같은 책 말이죠.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질을 꿰뚫어 보면 진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이제 알겠어. 이건 내가 손주들에게 물려줄 자산이구나. 그리고 그 애들은 정말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당신이 방금 언급하신 책 표지에 크게 쓰인 이 문구에 대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번째 전환기, 저도 그 분석이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짐 로저스가 말하듯이요. 역사는 사람들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다. 사실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죠. 예를 들어 이번에도 돈을 마구 찍어냈는데 독일에서 돈을 과도하게 찍어냈을 때 그 혼란 속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다시 그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을 네 번째 전환기와 관련지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번째 전환기는 일정 주기마다 발생합니다. 닐 하우와 스트라우스가 책에서 설명한 개념인데요. 약 80에서 100년마다 사회의 모든 규칙과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저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우리의 통화 시스템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번째 전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큰 위기였고 전형적인 구조적 충격이었죠. 이런 대전환기는 보통 10년에서 30년 혹은 20년에서 30년 정도 지속되는데요. 제 기준으로 보면 2028년이 20년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밖에 안 남았죠. 하지만 그때까지 끝날 것 같진 않아요. 2038년이 되면 30년이 되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엔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의 통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법정화폐 체제는 붕괴하거나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통화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 건전한 통화 체제란 바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기준이었죠. 예를 들어 1946년 미국은 근본위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때 미국은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첫 원칙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건전한 통화 체계입니다. 화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책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건전한 통화 체계는 도덕적 문제다라는 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 말이 옳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저울과 저울추를 사용하라. 그리고 미국 헌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금과 은만이 진정한 화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정치인들의 자만심과 권력욕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이 엉망진창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이 나라의 양심 있는 남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열심히 일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굳게 믿고 있어요. 반드시 해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이런 책들을 읽고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어떻게 맞서 싸워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요. 시간 관계상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이것이 요점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한 명이 손수레 가득 지폐를 싣고 다녀야 했죠. 사람들이 모두 돈을 손수레로 들고 다녀야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화폐 가치가 폭락했고 그 경제적 혼란이 바로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전환입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 경제적 혼란은 결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오죠. 우리가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건전한 통화 체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이유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활동을 정말 지지하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그냥 결심했죠. 제 노를 집어들고 이 거대한 흐름을 함께 저어야겠다고요. 우리가 함께 잘 써내려가고 있네요. 처음으로 함께 써내려가는 세상이네요. 로렌스, 정말 고맙습니다. 돈 벌리게 불어나라 내 머리